안녕하세요. 김인석 교수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좀 부딪혔죠. 아마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피치 못하게 동영상에서 서로 미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죠. 그렇지만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세상은 뜻밖의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많이 보여줬는데요. 자, 이번 강좌는 인간의 가치 탐색이라고 하는 우리의 교과목을 가지고 특별히 오리엔테이션을 이번 1주차 강의를 한번 진행시켜 보시죠. 많이 궁금을 하실 거예요. 야, 이 강의에서 도대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이 프레시맨이시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거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많은 아마 선배님들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중액은 매우 어려운 과목이다. 우리가 학교를 대학을 딱 들어와서 새내기로서 들어와 가지고 감당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아마 또 겁들을 주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그런 모든 어떤 의미에서는 선입견이라고 할 수도 있는 모든 것들, 나의 먼저의 생각을 판단을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다 떠나서 허심하게 우리 이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서로 얘기들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의문이 있으신 것들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의문점들을 계속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차후에 이제 소통할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처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인간의 가치 탐색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의 주제가 무엇인가? 또 이 강좌의 목표라는 무엇인가?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평가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강의를 매주마다 진행을 할 때 도대체 어떤 로드맵을 밟아가지고 바로 강의들이 지정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궁금하기 전에 우리의 이 강좌를 진행시키는데,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진행시키는데 도우미가 되실 수 있는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얼굴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손으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교수님께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며 학생으로서 또 이 수업을 듣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 또 신랄하게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를 아주 신랄하게 던져버릴 거예요. 네, 아유 고맙네요. 약간 좀 뜨끔뜨끔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참 기대합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네, 그럼 질문들을 할게요. 네. 우선 목소리에는 왜 이렇게 힘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 강의하는 거는 참고로 드문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부자연스러운 것을 갖다가 지금 표출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뜨끔한 그런 좋은 어떤 물음을 던져주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힘주면서 하는 게 더 전달이 원활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평범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그냥 뭐 토킹 식으로, 예를 들면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냥 말하는 게 부자연스러워요. 좀 부자연스럽습니까? 솔직하게. 네. 아무튼 얘기를 하도록 네,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하시군요. 자, 우선은 주제 인간의 가치 탐색,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주제죠? 네. 처음에 질문에서 지금 아마 기본이 되는 그런 질문을 좀 해주신 걸로 생각을 가게 되는데요. 인간의 가치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행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 동기론이죠, 소위. 여기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규정,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인간답대라고 하는 본질 규정을 얘기를 하면은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강좌의 주제를 인간의 가치 탐색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네. 가치는 뭐예요, 도대체? 네. 참 여기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에. 계속해서. 여기에. 아유, 고맙습니다. 빨간 색깔은 죽음을 뜻하니까 검은 네. 색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인간의 가치 탐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치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이거를 인간의 가치 탐색. 인간은 가치를 탐색. 그럼 인간에 대한 안 보여요. 한번 비켜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글자가 안 나왔어요. 네. 밑에다 써주세요. 좀 더. 네. 좋은 지적들을. 아니 안 지워도 돼요. 자, 앉아서 써주세요. 네, 앉아서. 네. 자, 인간은 누구인가? 본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조금 전에 그럼 여기에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치. 우리가 그 국어의 그 사전을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무엇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어떤 의미에서는 소중한 것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뭔가 그 의의가 깊은 것 그리고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의의가 깊은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행복 혹은 뭐 복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 이것들을 가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상식적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깊게 얘기를 하면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 자신에게 소중한 것, 의의가 깊은 것, 그리고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바로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또 질문 있는데 그걸 내가 왜 배워야 되죠? 나는 나의 가치가 있고 알아서 살 텐데. 이 재미있는 질문을 방금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의의가 깊은 것, 그리고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런 것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치는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을 지을 수 있냐면은 바로 가치에 있어서 자, 어떻게 보시면은 행복이라는 거 있죠.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우리 삶에 여기에서 도움을 주고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행복도 이것은 하나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또 예를 들면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자, 행복은 여기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재화를 소유하기 원하죠. 재화 소유. 그러면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봤을 때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인류에게 있어서 지금 55 인류에게 지금 70여 명이 지금 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재화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 재화를 통해 가지고 자신에게 행복을 이렇게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재화라는 것도 이것도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정의, 어떤 분들이 이 공정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왜 소중하죠? 이 정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참된 행복을 나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참으로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탐구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다 상식적으로 이게 다 가치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번 과목을 통해서는 이러한 가치들을 매우 인문학적으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어떤 것이 가치이고 왜 이것은 우리에게 가치로서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된 가치를 우리가 형성하고 그리고 참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탐구하는 것이 이번에 교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알려주셨네요. 앞부분 설명이 길어가지고 뭔 소리야 하다가 정확하게 뒷부분에 알려주셔가지고 이제는 알겠어요. 나의 가치가 뭐냐, 이거를 알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나의 가치들, 도덕적인 가치들, 규정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네, 바로 길게 말씀하시네요. 네, 길게 얘기하는데,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상식적이기 때문에 한 마디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제. 네. 지우고 계시는 동안에 바로 지워주시는데, 질문. 이제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또, 그래서 나의 성적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A를 받을 수 있는지, A+을 받을 수 있는지, B가 되는지, C가 되는지, F가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단 말이죠. 나의 점수 가치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A+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알려주세요. 매우 지금 가치 추구를 지금 방금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거는 좀 점수, 졸업에 할 수 있는 점수, 또 좋은 점수, 이런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갖다가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 매우 가치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가치, 참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마찬가지로 질문하신 학생도 참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여실히 받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합격 점수죠, 결국에는. 네, 강좌를 다른 강좌를 안 들어도 된다는 학교, 혹은 또 좋은 점수를 할 수 있는 이 점수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fail, F 받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예, F 받는 방법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은 재수강을 해서 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예. B보다는 F죠. 네, 그보다는 이제 좋은 건데 어떻게 하면은 F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 속에서도 하게 되는데, 참 여기서 점수를 받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첫째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점수를 혹은 좋은 점수 방법은 첫째는 출석 성실, 이게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하나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일반 사회 직장에 가셔서 일을 하실 때에, 혹은 가정을 꾸리셨을 때에 가정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평판이 좋은 가장들, 혹은 어머니들, 혹은 아버지들, 혹은 자녀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이 출석이라는 게 매우
핵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네. 출석은 어떻게 알죠? 어떤 말씀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예. 영상 안 보고도 출석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이번에 그래서 이 출석은 구글 클래스에 가시면은 자신의 출석했다고 하는 흔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점수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출석률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참여율에 있어서 기쁨으로 같이 참여했다라고 될 수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것에 대한 이제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출석에 대한 이제 기록이 다 나오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출석에 대한 성실을 우리가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대개 보게 되면은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 학기에 3분의 2 이상이 나왔을 때에 이것을 출석으로 혹은 점수 획득의 그런 조건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2 이상인데 그러면 내가 막 병원에 가가지고 한 학기 동안 내가 굉장히 병원에서 아팠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3분의 2의 그 미만의 출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 피치 못할 사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원칙적으로 학교의 법적인 법규상 3분의 2 이상의 다 합쳐가지고 출석률에서부터 다 이걸 결정하는데 아무리 몸이 아프고 피지 못할 사정에 의해서 자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전체가 할 때 출석이 돼야만 그냥 여러분 그냥 너무 기네요 또 그냥 와서 들어요 도장 찍어요 그래야 점수가 높아지니까 말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출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우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전제 조건에서 정말 자신이 이 출석의 점수에 의해 가지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겠다 원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최대한 3분의 1까지만 결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3분의 2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것입니다. 즉 F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출석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개 20%의 출석 전체에 구성을 하는데 뭐 기말도 있고 뭐 중간 시험도 있고 레포트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출석 점수를 여기서 20%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출석률에 있어서 3분의 3 그러니까 전체에 있어서 딱 100%에 이걸 했을 경우에는 20%의 점수를 안고 들어가는 거니까 100분이니까 20점의 점수를 획득하고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최대 점수로 봤을 때는요. 자, 어떤 질문들 있으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제 A를 받고 싶어요 뭘 해야 돼요? 이거 점수부터 치고 나머지 80점 뭐죠? 네. 자, 점수를 A 학점을 취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들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안 보여요 네. 또 내려서 써주세요 내려서 네. 네. 자, 그걸 하는데 직접 발표를 또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지금 강좌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제 혼자서 지금 여러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수업이 이제 다시 또 정상화되거나 그랬을 때 강의실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이제 발표를 지금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보러 우리는 PPT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신이 각 과목을 행하는 데에 이거는 교재입니다. 나 깜짝 놀랐잖아요 책을 갑자기 한 3-4권 집어가지고 다 읽으라는 줄 알고 지금 네. 깜짝 놀랐는데 그러시죠. 아니죠 네.
이것은 우리가 교재로서 인간의 가치 탐색에서 정규적인 교재이고요. 조금 전에 저기 갖고 온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요. 소개시켜 드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들, 그리고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책들. 혹시 중고등학교 아마 고등학교 대개 당리실 때에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교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참 대표적인 그런 어떤 가치를 탐색을 할 수 있는 데에 길잡이를 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것은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는 여러 가지의 글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자신이 글꼭지를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발표하시고 PPT를 만드셔서 좀 쉽게, 그리고 매우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흡수력이 강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발표 PPT를 지금 하나 만드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 한 글꼭지가 자신이 선정한 걸 가지고 발표를 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요새 PPT를 갖다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레포트를 내시는데요. 이 레포트를 자신이 정말 쓰고 싶은 그런 어떤 얘기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교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동영상도 들어가야 돼. 우리 강좌는 동영상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텐데, 동영상 그리고 책들, 교재 내용 책들, 혹은 여기서 오게 되는 이런 추천 도서들,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이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일단 이 책을, 이 추천 도서를 다 읽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다행인 것 같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러고 최소한도로는 여기에 있는 책들의 이 인간의 가치 탐색이라고 하는 이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중에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처음에 겉표지서부터 마지막 이 뒤에 있는 이 겉표지까지 한 번은 통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읽고 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느끼는 점들. 그런 게 있겠죠. 하나의 저게 휠이 딱 오르는 게 그런 느끼는 것들, 혹은 통찰하는 것들. 통찰하는 어떤 그러한 무엇이 있을 통찰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레포트를 작성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페이지라고 하는 것, 레포트는 우리 A4용지에 몇 개냐? 그거는 최소한 3매, 최소한입니다. 최소 3매 이상을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내냐면은 이거는 학기 말, 학기 말에 통틀어서 여기에서 이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발표하고 레포트 하시는 거죠. 이 발표는 요거 PPT를 자신 발표한 것들은 요거 이제 김인석 교수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김 교수의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플러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출력물들, 출력물들 합쳐가지고 요거는 언제 보내시냐면은 기말 때, 학기 말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씨가 너무 흘려가지고. 그렇죠. 다음 거부터 깔끔하게 써주세요. 다음 거부터. 밑에 끼쳤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3종 세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째는 이제 출석, 출석률, 그리고 레포트, 그리고 또 안에서는 발표, PPT, 발표 PPT 하고 발표하시고, 또 출력물, 플러스 출력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는 거. 요게 전체에 오게 되는 하나의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출력물은 레포트 출력물이에요? 아니면 뭐 PPT를 출력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 여기 PPT를 발표하시면은 PPT 발표문을
저의 이메일에다가 보내주시겠죠.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이메일에다가 보내주시고 김 교수의 이메일에다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출력물은 발표에 이것을 인쇄를 하셔가지고 출력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말에 학기말 아, 그러니까 출력물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당일날 발표해서 그때 출력물 발표할 자료를 가져올 거잖아요. 네. 거기에 본인의 이름이랑 학번을 쓰고 김 교수님께 전달해라 이 뜻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유, 딱 부러지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해주시는데요. 여기에 와서 또 기타라고 하는 게 또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기타는 뭐냐면은 토론에 이럴 때는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점수를 이렇게 또 플러스 점수인데 요거 대개 보시면 출석률은 요거 20% 그리고 레포트 20% 그리고 발표에서 요거 20% 그럼 요거 60%죠. 기타 출석률은 요거는 10%를 이렇게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이나요? 뭐야 이거? 아유 어렵죠. 왜 뭐가 많아요? 세 가지라고 했는데 네, 이게 많죠. 뭐예요? 예. 이게 무려 아유. 50점이나 나갔어요. 50%나. 네, 매우 마음에 안 적어주시는데요. 들어요. 좀 과하신 것 같은데 몸에 좋은 약은 어느 정도 좀 쓴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이 보다 좋은 점수를 가치를 더 많이 얻기 위한 방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점수를 많이 받는 분들은 자신에게 보다 몸에 좋고 자신의 앞으로 사회생활하거나 여러 가지 매우 좋은 일이 벌어지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은 아마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험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학에 와서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시험보다는 시험 이 횟수가 작다고 할 수가 있지만 고등학교나 담임을 올 때는 항상 입시할 때는 막 일주일에 뭐 한 번도 또 시험 보고 그러는데요. 우리 후마이다스 이번에 저하고 같이 배우는 그런 후마이다스들은 일주일마다 시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두 번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중간 시험이 오게 되죠. 네. 그 다음에 25개권. 네, 기말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험을 갖다가 치르면서 이렇게 해서 구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중간 25, 기말 25, 그래서 50%. 네, 지금 보시면은 출석률이 요게 이제 60이고 70%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계산을 못했네요. 네, 그래서 죄송해요. 네, 중간 시험은 15% 그리고 기말 시험 15% 이렇게 되면 30%죠. 그럼 어떻게 돼요? 40%, 60% 전체가 이제 100%를 하게 됩니다. 네. 어때 클리어 하십니까? 아유 클리어 하십니까? 클리어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의 구성이 되는데요. 단 여기서 정말 가치를 더 높은 가치, 더 좋은 가치 있는 그런 점수의 가치를 더 얻기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룰을 정해 놨습니다. 무슨 룰입니까? 레포트하거나 발표하거나 토론에 적극 참여하거나 중간하고 시험 마실 때에 요거는 해주겠죠. 자, 그러면은 이 좀 더 가치를 높게 얻기 위한 몇 가지의 원칙, 자신이 글을 쓰거나 혹은 구두로서 발표를 하거나 등등해서 하던 규칙이 있습니다. 자, 모든 레포트, 프리젠테이션, 시험, 그리고 토론에 있어서의 자신의 발언 등등은 이러한 틀 속에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틀을 만들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은 뭐냐면은 교재 내용 재현성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내용 재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이거를 다 읽으셔야 되는, 여기서 읽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읽으셔가지고 전체를 통틀어 읽고 나서
모든 것에 이런 발표를 하시거나 모든 시험 내용의 시험에서 기술하시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거나 토론하실 때는 교재 내용 재현성이란 말을 까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 교재에 있는 글꼭지는 동서양 그리고 고전과 현대에 있어서의 모든 것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중핵을 이룰 수 있는 저서들 중에서도 또 중핵을 이룰 수 있는 글꼭지를 뽑아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의 위대한 저술들이 여기에 축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서에 대해서는 정말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저술이고 내용이고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일단 여기서의 교재에서는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모범적인 사상가들이 바로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재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 어째서 모범적인 사상가이고 그레이트한 싱커들이 내걸은 그런 모든 생각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까요? 비판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비판거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범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죠?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사상의 발전은 앞에 있는 선대들을 바로 밟고 바로 딛고 올라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무 길어서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좀 비슷한 대목인데요. 자신의 있는 것은 항상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비판하게 되는 걸까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이신 대로 지문이 있죠. 이 지문은 인류가 바로 아담과 이브서부터 인류가 생겨난 이래 앞으로 미래의 모든 세대가 똑같이 인류들은 각자가 다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냐면은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범적인 그러한 사상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의 진리에 있어서의 부분만을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독특한 관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또 진리의 다른 면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가 나면은 항상 편협한 사고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상가들 자신도 매우 어떤 의미에서는 오류에 차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라고 하는 이 아카데미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예리하게 휘두를 수 있는 것. 그리고 대학에 있는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항시 날카로운 비판의 복음을 가지고 흔들어서 무엇입니까?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은 잘라버리고, 이 잘라버리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더 나무들이, 더 가지들이 보다 더 파릇파릇하게 생명이 넘치게 바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지를 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창의성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번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만의 독특한 무엇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손길에서 독특한.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를 아마 다녀보신 가운데 우리 여기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 경기도 사는 사람들, 전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옷하고 머리 헤어스타일에서부터 신발에까지 똑같이 있는 사람들을 과연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유니폼을 입는 그런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일부러 그런 거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 외에 제외한 사람들은 다 다른 헤어스타일에서부터 다른 옷서부터 다른 신발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이 역시
개성의 존재로 보나. 이 창의성은 바로 자신의 개성. 그거를 통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관점을 창조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요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요소들을 내가 말할 때, 즉 레포트를 쓰거나 발표를 할 때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 더욱더 남들보다 좋은 가치가 들어가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높은 가치를 받을 수 높은 있다. 가치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관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촌철 살인 혹은 촌철 활인의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요? 누구한테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발표하시거나 뭐 할 때 자기 글을 쓰고 그럴 때는 여기에는 이 촌철살인의 질문이 들어가지고 이 질문이 탁 하는 순간에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매우 애매한 그런 질문일수록 더